자,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촬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시잘부 특강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와 관련된 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시잘부 특강이 뭐냐, 그러면 요게 시잘부 할 때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걸 시잘부라고 제가 한 20년 전이죠. 거의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쓰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중개사 시장에서 시잘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합격하신 분들 중에 없을 정도로 이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얘기해도 좀 그렇긴 한데 뭐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시잘부만 관련된 건 뭐냐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 이 40문제 중에서 매년 또 나오는 문제가 24문제에서 26문제가 매년 반복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변형이 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14문제 정도가 나올 때 이 14문제 중에서 틀려라 하는 게 10개 정도. 그리고 4개 정도는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거. 그럼 이제 난이도 높은 거 버리고 틀리라고 한 거를 버려도 우리는 24개에서 26개까지 맞출 수 있는데 그 중에 시잘부 특강을 보통 이제 3회독, 5회독 하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점대가 거의 나왔거든요. 60점이라는 얘기는 몇 문제라는 얘기죠? 24문제는 다 맞추셨다는 얘기야. 다른 기본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시잘부만 달달해가지고 7월 달에 시작하신 분도 있었고 6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도 기본 기초 지식이 없었는데 시험과 관련돼서 내가 요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요것만 좀 보세요라고 했던 게 시잘부 특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제대로 좀 알자. 그래서 꽈락 방지용으로 맨 처음에 만들었는데 최근에 한 60점대까지 나오는 거 보면서 확률이 되게 높아졌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회 대비해서 마침 또 24년도네, 그죠? 24년도인데 24개. 또 나옵니다. 요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잘부 특강 하는 이유고요. 기존에 기출문제 40문제가 매 회차보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4회 때 40문제, 33회 때 40문제가 있는데 그 해당 문제 중에서 다시 또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보면 안 돼. 어차피 10년에 한 번 나오거나 다시는 안 나오는 기출문제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이 선별을 못하니까 제가 그래도 24년, 5년 동안 강의하면서 요거는 이제 다시 나올 가능성 없다라고 한 거는 과감하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요, 특징이 앞면에는 시잘부가 있고요. 뒤로 돌리게 되면 식곡태라고 시험 보기 마지막에 최종 정리 이론하는 거를 예전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드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식곡태는 뒷면에 있어요. 그래서 앞면에 시잘부가 있고요. 뒤로 돌리면 또 이제 식곡태가 나오니까 요 책 교재 구성이 그렇게 돼 있고요. 식곡태는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때 제가 한 번 더 할 건데 미리 좀 봐두시면 도움이 될까봐 교재로 편찬을 했으니까 단거나 하실 때 이 한 권만 갖고 요약집은 부수적으로 찾아보는 걸로 보시고요. 단거나 할 때 이것만 해도 되게 얇아요. 뭐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요거 단거나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고 공법은 40점 미만 있죠. 40점 미만. 이 40점 미만의 꽈락자가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최소한 꽈락을 넘은 상태에서 평균 60점이 나와야 되는데 평균 60점 나온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만 좀 하셔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시잘부는 꽈락을 일단 방지하고 점수를 조금 더 올려서 다른 과목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시잘부 특강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4월 14일 날 일요일 날이에요. 4월 21일 날 해가지고 일요일 날 두 번의 양일에 거쳐서 이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트 3개 국토개법, 개발법, 정비법을 첫날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을 21일 날 이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해서 총 이제 과정상으로 봤을 때 8시간, 8시간이 아니라 이게 쉬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7시간, 7시간에서 총 14강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4강 정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거 위주로만 정리한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번 보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정규 강의 듣고 싶지만 정규 강의는 다른 교수님들이 제 교재 갖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규 과정은 선생님들 모두 다 하고요. 개인만의 이제 자기가 좀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시잘부라 이 시잘부 특강을 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수강 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분이 이제 합격자신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는
어떤 수를 가지더라도 무조건 저는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동전이 뭐 땅에 떨어졌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재수 없어. 동전이 땅에 붙는다 이렇게 해야 돼. 자, 뽀뽀라고 하면 안 되고 입술이 붙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착착 붙는다. 그래서 우리는 합격이라고 생각해. 내가 찍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서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끝나고 이제 2차 중개사법하고 공법 끝나고 나면 그냥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막상 끝나고 났는데 답을 맞춰보니까 또 다른 경우도 많아. 합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절대 내가 찍은 게 다 정답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 문제까지 마지막까지 다 푸신 다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거 재수없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는 붙는다. 하느님 저 아니면 붙을 사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시험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그 수강 후기인데요. 간략하게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아니라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몇 분이 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법의 신 고상철 교수님 어려운 걸 쉽게 다가서게 만드는 마법사 타이틀을 주셨는데 제가 읽기도 민망하긴 합니다.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작년 그 어렵다던 공법이 모르는 것은 패스하고 아는 문제만 풀었더니 자 23개나 맞추는 마법이 생겼어요. 작년에 1차에서 두 문제 차이로 아쉽게 떨어져서 올해 마음 단단히 먹고 동차로 다시 도전을 하셨는데 공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전 오히려 공법이 더 쉽더라고요. 시잘부와 식국태 있죠? 시잘부와 식국태 4회차 4번 보셨어. 4번. 돌리고 기출문제로 마무리 정리한 다음에 출퇴근할 때는요 제 강의를 계속 틀어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모의고사 3회까지 70점을 유지하고 있고 작년 시험침 경험상 모르는 것이 과감하게 과감 과감하게 버리고 풀어본 문제 내 것으로 만들면 시험에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요분은 이제 어리신 분이에요. 나이가 20대였어요.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몸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 아파서 밥도 잘 못 먹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중개사 공부가 나름대로 하고 싶어서 교수님들의 재밌는 강의와 열심히 한 만큼 나와주는 점수를 보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메가랜드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메가랜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법의 고상철이지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 정말 왜 공법은 고상철인지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거는 저한테 쓴 거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우리 교수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상원 선생님도 그렇고 김상 선생님도 있고 좋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제 강의를 듣고 합격했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너무 어려웠고 외울 게 많아 힘들었는데 메가랜드 고상철 교수님과 함께 하라는 대로 점수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50점대였던 제가 계속해서 모의고사 보면서 모의고사 때 100점도 맞기도 했대요. 실력이 쭉쭉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곁에서 제가 좀 약간 좀 그런 건 좀 했어요. 괜찮다. 그래서 위로했더니 이게 좀 열정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공법이 너무 어려워서 다들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공법의 점수를 나눠주는 형태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과소평가를 했었나 봅니다. 나눠받기는커녕 다른 과목에 나눠줘도 될 정도로 점수가 나왔는데 72.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다른 과목들 물론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들어서 다른 과목의 점수를 나눠줘도 될 만큼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공법이 어렵다 하시는데 고상철 교수님 강의는 정말 레전드입니다. 시잘부, 식곡태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선배들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요거를 올해는 하나의 교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목차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자, 이제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프링 있고 여기 시잘부라고 써 있고요.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또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식곡태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작년에 식곡태 따로 프린트를 하고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걸 한 권으로 만들어서 앞에는 시잘부로 볼 수 있고요. 뒤로 넘기면 스프링으로 넘기게 되면 이제 식곡태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단권화했다는 거. 단거나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게 목차를 딱 보시면은
자, 국토개법에서 12문제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뭐냐라는 걸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도시개발법 6문제에서 잘 나오는 파트, 정비법에서 잘 나오는 파트, 쟁점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좀 암기 코드라고 해서 저랑 수업을 같이 하신 분들이 맨날 제가 외우세요라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국토개법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준하면 무조건 국장 찍어라. 효력 발생은 지형들면 고시 효력 발생하는데 맨날 다음날 틀리게 하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어항택산전, 경방보치기, 복특방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좀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암기해두면 답 잘 찍는 것들만 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6개 법률 하나씩 다 정리해놓고 개발법, 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까지, 농지법까지 다 규제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첫 페이지 가시면 국토개법에서 제일 큰 흐름이 뭘 갖고 있냐,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새로 들어간 용도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교재랑 약간 달라요. 작년 교재 말고 올해 도시혁신구역이랑 그리고 우리 복합 용도구역이랑 입체 복합구역이 생기면서 요 세 가지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추가되고 기존의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된 걸로 다시 유형을 바꿔서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작년 교재를 혹시 갖고 계신다면 보지 마시고 이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이론을 시험에 잘 나온 이론 빨리 정리해두고 요거와 관련된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중개사 33회 문제, 감정평가사 34회 문제, 요 관련된 문제랑 얘가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그리고 해설은 이제 제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수업 한번 듣고 나서 모르겠으면 해설 봐도 될 정도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따로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잘 나오는 질문 딱 해놓고요. 이제 요 시잘부인데 도시군관리계획의 설명이 다 틀린 것, 중개사 32회 문제, 중개사 26회 문제인데 최근에 개정된 거 반영해서 제가 다 수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면 수정이 반영이 안 된 것들 보시면 여러분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시잘부만 보고도 괜찮을 거다.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자. 제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국토계획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이게 감정평가사에서는 15년도에도 나왔고 21년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15회, 21회 옳지 않은 것은 자, 광역도시계획 내용하고요. 국가계획 내용이 다릅니다. 어느 게 더 크죠? 국가계획이 더 크죠? 그럼 뭐가 우선한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 질문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봐야 될 지문들과 안 봐야 될 지문들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달라. 어느 게 더 크죠? 광역이 더 크잖아요. 그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늘상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 애들이에요. 3번. 자, 도시군 계획은 도시마다 다 짜놨죠. 도시가 우리 어디랬죠? 특광, 특특, 시군이죠. 그래서 특광, 특특, 시군에 관할구역에 수립되는 어떤 다른 법에서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 계획에 맞아야 되죠. 그래서 다른 법률의 토지 이용의 이용 개발 보전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맞고. 요즘은 되게 잘 나온 질문이에요. 맞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항상 국가 계획하고 부딪히면 누가 더 세죠? 국가 계획. 부합돼야 되며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 계획과 다르다면 국가 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럼 다 맞는 질문이니까 5번이 답이겠네. 그럼 5번이 뭐가 틀렸냐? 특별시장이 자기 관할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의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요 부문별 계획입니다. 자, 여기 A시라는 도시에서 계획을 짜놨는데 도로, 상하수도 부문별 계획을 짠대요. 부문별 계획을 짜려면 A시에는 도시군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데 방향 제시하는 게 무슨 계획이죠? 기본 계획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방향 준 대로 여기 부문별 계획들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래요. 기본 계획, 부문별 하나하나의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부합돼야 된다요? 부합돼야 된다죠. 틀렸네. 다 5번이다. 그래서 기억할 단어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 세 단어만 기억하면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는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건축법 파트인데 건축법 파트에서는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외워야 될 것들을 제가 표시를 할 때 음영 들어간 건 우리 형광펜 비슷하게
파란색 글씨로 바뀌었죠. 요 단어들은 외우셔야 돼. 그래서 우리 자산 전문가 영교가 금방 죽었다. 우리 영업사원 여자 이름 뭐였죠? 판은숙. 판은숙. 남편 이름이 문종관. 술 많이 먹어서 목 아파서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오랜만이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센 거로 가면 허가, 약한 거로 가면 신고, 같은 거는 기재 변경 신청인데 이건 특이사항이다. 그래서 요거 외우는 방식은 밑에다가 써놨다. 이렇게 한번 본 다음에 요거랑 관련된 문제 풀면서 바로 외우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법은 용어 정리가 100% 나와요. 그래서 잘 나왔던 용어 정리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얘만 달달해도 두 문제는 맞출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건데, 자, 시자부 특강 하는 게 옛날에는 7월, 8월에 막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기본 진도 끝나고, 요약 끝나고, 이론 끝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쯤 했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 볼 시간이 좀 적어서 뭐 3회독, 4회독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일찍 4월 달에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회가 되시고 시간이 되시면 시잘부 특강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